같은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데 좀 특이한 이름이 붙어있는 병이 있어요. 오스굿 슬레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줄여가지고 그냥 오스굿 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위가 자꾸 손상이 되면서 이제는 뼈 조각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병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한참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가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많이 가면 잘 뜯어집니다. 특히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 맨날 이렇게 축구하다가 여기 잡아 당기다 보니까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뼈 조각까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려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여기 왼쪽이 훨씬 더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채로 만성화된 그런 통증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되거나 여기를 누르면은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는 초반기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주면서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무릎 주변에서 느껴질 수 있는 몇 가지 연부 조직 질환들을 다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슬개알 지방체염이에요.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나는 관절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관절염이 아니라 이 문제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슬개알 지방치라는 게 뭐냐면은 무릎 바로 밑에 여기가 지방이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무릎 밑에 여기만 볼로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릎에 부은 게 아니라 이 지방체에 염증이 생겨 있는 경우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방체가 찝힐 때마다 일어서서 걸을 때 이 사이에서 찝히면서 여기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피거나 할 때 여기서 시큰하게 느낀다 그러면 관절염이라기보다는 이 지방체염인 경우들이 많아요. 상당히 약침이나 봉침 같은 걸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벽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릎 안에 연골을 둘러싸는 이런 결합 조직이 있는데, 이 결합 조직이 어릴 때는 있다가 서서히 이제 성인이 되면서 퇴화가 돼서 사라지는데, 일부 성인에서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서 이게 자꾸 찝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어요. 붓다가 보니까는 이 조직이 두꺼워지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속에서 좀 딸그락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런 이런 추력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거고요.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는 관절경을 넣어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아서 없애면 또 해결이 되죠. 그냥 놔두더라도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소리가 난다 그래도 그냥 일단은 놔두고 두고 보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월판 손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무릎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반월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체 인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 문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반월판이 무릎 사이에서 찝혀가지고 이렇게 딱 찢어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겠죠. 찢어진 게 점점 더 벌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다듬어주는 수술을 했어요. 더 이상 찢어지지 말라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치료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 이거는 이제 연골끼리 서로 닿지 않게 보호하는 디스크 작용을 보호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라내니까는 무릎끼리 더 잘 닿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퇴행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 수술을 받은 사람과 문제가 생겼지만 수술을 안 받은 사람들 사이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한 3배 가까이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놔두는 걸로 수술하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게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반월판이 손상됐더라도 그냥 놔두더라도 평생 문제 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놔두는 게 좋고요. 자, 찢어지는 거 말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릎 사이에서 이런 게 끼겠죠. 그래서 자, 이 반월판 손상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잘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시큰해요. 그래서 못 걷겠어.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멀쩡하네. 그리고 또 잘 걷다가 한참 활동 잘하다가 어느 날 또 시큰하면서 이런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멀쩡한 데에서 걸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상처가 난 부위에 내가 체중이 한번 실릴 때마다 그때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접혔을 때는 잘 걷다가 무릎이 어느 날 갑자기 안 펴져요. 왜 이렇게 안 펴지지? 하고 막 흔들고 이러다 보면 또 잘 펴져가지고 또 잘 걷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또 안 펴져요. 그래가지고 또 잘 또 하면은 또 펴지고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킹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뼈 조각이 떨어져가지고 요 속에 돌아다닐 때도 한 번씩 걸려서 안 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반월판이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은요, 상처난 부위를 아까처럼 한번 짓이겨 보면은 그때 통증을 느끼겠죠. 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눌러서 누른 채로 좌로 비비고 우로 비비고 했을 때 안쪽에서 시큰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반월판 손상을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골연화증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릎 안에 뼈의 끝에 연골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연골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주로 바깥쪽으로 많이 생겨요. 아까 바깥쪽으로 많이 비벼진다 그랬죠.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기냐면은 여자분들. 왜? 여자분들이 흉곽이 더 넓기 때문에 잘 비벼진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뭐 신고 댕겨요?
하이를 신으면 이 큐각이 조금 더 벌어져요. 그리고 날씬하려고 다이어트를 하죠. 영양 섭취를 잘 안 해요. 해서 연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연골이 쉽게 마모가 된대서 젊은 여성분들 하이 많이 신고 다니는 분들이 무릎이 아프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릎이 비벼질 때마다 통증을 느껴요.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는데 무릎이 자꾸만 아프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마다 무릎에서 시큰시큰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슬개골 주변을 이렇게 눌러보면 다 여러 군데가 이렇게 좀 통증을 느끼는 그런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한 게 퇴행성 관절염일 거예요. 아마 이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릎을 뭐 보통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아팠다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이라는 의미가 뭐죠? 낡았다는 뜻이죠. 많이 사용해서 이제 기계가 점점 낡아간다는 뜻이에요. 해서 이런 연골들이 점점 벗겨져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연골이 다 마모가 되면은 뼈끼리 이제 서로 막 부딪히게 되겠죠. 뼈끼리 부딪히면은 뼈가 이제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 날카로워진 뼈가 주변에 있는 인대나 연부 조직들을 자꾸 자극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이제 초반에는 점점 이제 연골이 좀 조금씩 손상이 되면서 아프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제 움직이는 게 뻣뻣해지고 해서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인공관절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이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또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늦춰서 그냥 딱 한 번 수술하고 마는 그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젊어서 인공관절 수술해버리면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해야 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해서 최대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조직을 좀 잘 보호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한의원에서는 한 2달 이상 강골환이나 봉독 같은 경우로 치료를 하면 통증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중을 좀 줄이셔야지 이게 관절이 마모가 되는 거를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고요. 베이커신 항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릎 뒤가 가끔 보면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분이 있어요. 만져보면은 마치 익은 계란 누르듯이 탕탕한데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앉았다 서 있으면 무릎 뒤가 좀 땡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 뒤에 볼록 튀어나온 이거는 관절액이 새 나와서 이렇게 조직액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주사기로 살짝 빼주면 금방 빠져요. 근데 또 금방 또 다시 차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멀쩡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차고 이게 너무나 많이 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은 저희과에 가서 이걸 잘라내고 여기를 찢어서 구멍으로 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술적인 요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저맥낭염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슬개골 앞에 있는 이 전슬개 저맥낭하고 슬개가 앞뒤에 있는 이 저맥낭하고요. 아까 이 안쪽에 있는 하족 저맥낭이 가장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전슬개 저맥낭에 부으면 무릎 전체가 붓는 게 아니라 이 앞만 볼록 튀어나와요. 그럼 이 경우는 그냥 주사기로 간단하게 빼내면 치료가 되고요. 다음에 슬개와 저맥낭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면 상당히 아프겠죠. 무릎을 꿇고 앉을 때 여기가 좀 많이 통증을 느끼게 된다 해서 이 경우도 간단히 이제 주사기로 빼내면 치료가 되고요. 또 가장 무릎에서 흔한 통증 중에 하나가 아족저맥낭염이에요. 아까 이 경골의 안쪽 볼록 들어간 부분을 누르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 저맥낭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를 구부릴 때마다 이 안쪽에서 비벼지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게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침치료로 잘 치료가 되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무릎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해서 무릎을 움직이거나 할 때 통증을 느끼겠죠. 지금 얘기해 드릴 건 무릎에 문제가 아닌데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신경통이 있는데요. 자, 복제신경이라는 거는 요 서해부를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무릎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요 안쪽의 감각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복제신경이 문제가 생기거나 손상이 되거나 혹은 어디서 포착이 돼서 눌리게 되면은 요 안쪽이 상당히 예민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하는데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는 잘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잘해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 그래요. 과연 무릎에 문제가 있을까요?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무릎에 문제가 없이 이런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잘은 움직이는데 통증은 무릎에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움직일 때는 별로 아픈 줄 몰라요. 근데 가만히
밤에 자려고 하면 무릎이 아파서 못 자겠어요. 앉아 있으면 무릎이 아파서 못 앉아 있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프고요. 신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가 좀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 무릎 안쪽을 이렇게 살짝 꼬집으면은 막 소스라치게 너무 아파하는 예민해져 있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폐쇄신경이 막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 허벅지 안쪽 조금 더 깊숙이 여기가 이제 예민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문제가 생긴 근육들을 좀 풀어줘서 신경 압박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주겸장침 같은 걸로 이 신경 자체를 좀 안정화시켜주면 또 쉽게 치료가 되죠. 자, 그래서 무릎에는 참 다양한 질환들이 있죠. 듣고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내가 좀 괴롭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네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요? 네, 어깨동무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질환들은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대부분 질환들은 이제 한의원에서 어깨동무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또 여러분들 주변 분들과 건강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